서울 동남노회 비대위가 노회 임원 선거 무효 소송에 대한 총회 재판국의 판결을 앞두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랑의 교회가 오정현 목사의 재위임을 결의하고 소속 노회의 위임을 청원했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양국의 행보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교계에선 각 분야 전문가를 초청해 이번 회담을 조명했습니다. 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은 만민중앙교회 이재롱 목사의 항소심이 진행됐습니다. 전 세계 여성들이 교파를 초월해 함께 기도하는 세계 기도일 예배가 개최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예장통합 서울 동남노회 비상대책위원회가 노회 임원 선거 무효 소송에 대한 총회 재판국의 판결을 앞두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영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 무효와 관련한 재심에 대해서도 조속한 판결을 촉구했습니다. 오현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 소속 서울 동남노회 비상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명성교회 세습 사태와 노회 임원 선거 및 당선 무효 소송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노회 임원 선거 및 당선 무효 소송은 명성교회 세습을 지지하는 일부 노회원이 지난해 10월 제기한 것으로 당시 노회 파행 직전 이뤄졌던 임원 선거에 대한 하자를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해당 소송을 제기한 남사묵 목사는 지난 8일 소취하서를 제출해 소송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다만 취하서에서 통합총회 임원회가 서울 동남노회를 사고노회로 결의했다는 문구가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됩니다. 남사묵 목사는 총회 헌법을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있어요. 28조 6항. 총회 재판국이 친절하게 그런 사람들의 그런 소송까지도 받아줘야 되는지 저희들도 참 자괴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어요. 서울 동남노회 비대위는 총회 재판국이 노회와 총회의 혼란을 조속히 수습하기 위해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 문제와 관련한 재심도 빠른 판결을 내려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김수원 목사는 4월 말 정기노회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려면 오는 12일 늦어도 4월 판결에서 끝내도록 재판국에 강력하게 요청할 계획이라며 또다시 미룰 경우 어떤 이유에선지 어디에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인지 의혹에 대해 총회 재판국이 입장을 발표해야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구TV 뉴스 오현근입니다. 사랑의 교회가 공동의회를 통해 오정현 목사의 재위임을 결의했습니다. 교회는 곧바로 소속 노회인 예장합동 동서울노회에 청원하며 오정현 목사의 복귀에 빠른 행보를 보였습니다. 사랑의 교회는 지난 10일 주일 예배에서 공동의회를 열고 오정현 목사 재위임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교회는 투표 결과 교인 중 96.42%가 찬성해 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오 목사는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9일까지 2주간 예장합동 편목과정의 재응 시에 교육을 받았습니다. 편목과정 교육이 끝난 다음 날 곧바로 공동의회를 진행한 겁니다. 오 목사의 재위임 최종 결정은 이제 노회 승인 절차만 남았습니다. 사랑의 교회는 공동의회 결과와 함께 결의문을 발표하고 이번 재위임이 지난 15년간의 사역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랑의 교회 모든 교인들은 오정현 목사를 더욱 신임하고 존중하며 한마음 한뜻으로 동역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양국 정상의 행보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 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국제, 경제, 교계 전문가들은 제2차 북미 회담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이들의 목소리를 한혜인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한반도 평화연구원, 한국기독교언론포럼, 한국크리스천 기자협회가 제2차 북미 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특별 좌담회를 마련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만큼 양국의 협상은 장기전에 접어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어 이번 회담이 수포로 돌아갔다기보다는 양국의 의견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로드맵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IBK 경제연구소 조봉현 박사는 이번 회담을 미국의 완전한 비핵화 요구와 북한의 대북 제재 해제 요청의 한판 승부라고 정리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트럼프의 협상 기술과 미국의 파워에 패한 게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전에 북한이 구상하는 시나리오대로 쭉 가게 되면 북한이 항상 그 협상에서는 이깁니다. 리드하고. 그런데 돌발 변수가 생기면 북한이 생각하지 못한 변수가 생기면 북한은 굉장히 당황해요.
트럼프가 현장에서 바로 던지는 돌발 변수 전혀 예상 못했던 것. 여기에 저는 김정은이가 굉장히 당황해하면서 결국 타결되지 못했다. 한동대학교 국제지역학 박원곤 교수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가장 큰 이유는 양국 협상안의 이견이 좁혀지지 못했고 비핵화에 대한 해석 차이가 존재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과 북한이 바라보는 비핵화의 조치, 심지어는 어떻게 보면 비핵화의 정의조차도 실무회담을 통해서 충분히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양 정상 간이 그 많은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남북나눔 지영은 이사장은 이번 회담과 관련해 교계에선 여러 시각이 존재하지만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되길 원한다는 것만은 보수와 진보 교계 모두 공통된 의견이라고 밝혔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끝난 뒤에 교계 어떤 집단이든지 그 다음 후속 회담이 있었으면 좋겠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빨리 있었으면 좋겠다. 또 남북 또는 북미 간에 이 열린 평화의 프로세스가 계속 지속됐으면 좋겠다. 이 점에서는 적어도 교계가 공통적이었습니다. 후속 협상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변수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우선 과제로 경제 발전을 꼽고 있는 만큼 북미가 대화를 재개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현재로선 정확한 시기를 예측하기 어렵고 시간이 더욱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울러 우리 정부의 향후 역할로는 단순한 중재자가 아니라 한반도 당사자로서의 입지를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구티비 뉴스 한혜인입니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에서 이단으로 지정된 만민중앙교회 이재롱 목사의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6일 공판을 진행하며 이재롱 목사 등의 진술과 함께 피해자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원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은 이재롱 목사는 법리오해와 양형의 부당, 증거 배제 등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지난해 11월 1심 판결 이후 약 4개월 만에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됐습니다. 공판 때마다 법원을 찾았던 만민중앙교회 교인들은 이날 2심 공판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만민중앙교회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언론에 안 좋게 비춰져 현장에 가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만민중앙교회는 2심 공판에 앞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당회장님의 무죄가 밝혀질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공지하며 이재롱 목사에 대한 지지를 또다시 선언했습니다. 전 세계 여성들이 한날 한시에 하나의 주제로 예배하는 세계 기도일 예배가 올해도 어김없이 진행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선 한국교회 여성연합회 주최로 전국 60여 교회에서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초교파 여성 기도운동으로 불리는 세계 기도일 예배는 1887년 인종과 성별, 갈등과 분쟁, 교파를 초월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 미국에서 시작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선 1922년경 시작됐지만 한국전쟁 당시 선교사들이 추방돼 잠시 중단됐다가 1953년 재개됐습니다. 1979년부터 한국교회 여성연합회가 한국 세계 기도일 예배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슬로베니아 교회 여성들이 예배문을 작성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이날 예배에서 슬로베니아 여성들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슬로베니아식 찬양을 함께 불렀습니다. 또 슬로베니아에 차별받는 여성들과 아동을 위해 여성의 생명권과 인권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한교회연 김경원 세계기도일 부위원장은 다양함 속에서 일치를 이루고 연합하여 하나님 나라와 평화를 이루는 교회 여성들이 되길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세계 곳곳의 주요 소식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잘 혼나는 법, 야단 맞는 방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생소하게 느껴지실 텐데요. 일본의 한 대학이 야단 맞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요즘 세대들을 위해 야단 맞는 방법에 관한 강습회를 열었습니다. 강사가 기업에 입사를 앞둔 학생들을 상대로 야단을 칩니다. みんな今うなずいてるけど声出ないでしょなかなか反応していかないと聞いてるよっていう姿勢を見せないと声はどんどん大きくなる 학생들의 반응에 대한 코멘트도 있지 않는데요. 학교 측은 졸업생들이 입사 후 상사에게 혼나 정신적으로 힘들다고 하소연한 것이 이 강습회를 연 계기가 됐다고 설명합니다. 또 가정이나 학교에서 야단 맞은 경험이 없는 학생들은 직장에서 꾸중을 들으면 자기 자신이 부정당한 느낌을 받기 때문에 혼나는 법을 배워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습니다.
학교 측은 이번 강습회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은 혼나는 데에도 의미가 있고 혼난 경험을 성장의 양분으로 삼는 것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연방정부가 세계 최초의 동성결혼 커플에게 48년 만에 정식 부부로서의 모든 권리를 인정했습니다. MBC 방송은 마이클 맥코널과 잭 베이커 동성 커플이 연방정부의 퇴직연금 수습권을 인정받아 정식 부부가 되는 마지막 단계를 통과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1971년 혼인 허가서를 받은 이들은 미국은 물론 전 세계를 통틀어 첫 동성결혼 커플로 알려져 있는데요. 맥코널은 당시 미네소타의 법망이 허술한 틈을 타 법원 서기에게 배우자가 될 사람이 남성이라고 말하지 않는 등 속임수를 써서 결혼 허가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결렬이 북한 내 기독교인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예측이 나왔습니다. 국내외 북한 선교 전문가들은 특히 박해받는 북한의 극소수 기독교인은 그 충격이 클 수 있다고 전망했는데요. 미국 크리스 채너티 투데이가 국제 로잔 복음화 운동 북한위원회 소속 전문가 6명에게 김정은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결렬이 북한 내 기독교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물은 결과 전문가들은 이같이 분석했습니다. 한 북한 문제 전문가는 북한 당국은 정상회담이 시위나 다른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주민 단속을 강화해왔다며 결렬 이후 상황이 더 어려울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미국에서 알코올과 약물, 자살로 인한 사망자 수가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타임스를 비롯한 언론들에 따르면 2017년 미국에서 알코올과 약물, 자살에 따른 사망자 수가 1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기록 집계를 시작한 1999년 이후 최대 규모로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 중 자살에 의한 사망자는 3분의 1가량인 47,17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마약성 진통제에 의한 사망도 크게 늘었습니다. 2017년엔 2주마다 1,000명 이상이 약물 과다 복용으로 사망했습니다. 트랜스젠더 고객의 케이크 주문을 거부한 미국의 한 케이크집 주인이 주 정부와 벌여온 소송을 합의로 마무리했습니다. 현지 언론은 콜로라도주에서 메스터피스 케이크숍을 운영하는 잭 필립스가 콜로라도주와 합의해 소송 2건을 모두 취하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트랜스젠더 변호사 오텀 스카디나가 자신이 주문한 케이크를 필립스가 만들지 않겠다고 하자 지난 2017년 성정체성을 근거로 한 차별 행위라며 주 시민권위원회에 소송을 낸 것에서 시작됐습니다. 콜로라도주 필 와이저 법무장관은 심사숙고 끝에 양측은 이 소송을 더 진행하는 것이 누구의 이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데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신입사원의 평균 연봉 격차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1,000만 원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 취업 포털 조사에 따르면 올해 대기업 신입사원의 평균 연봉은 4,100만 원, 중소기업 신입사원의 평균 연봉은 2,87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양측의 격차는 1,230만 원으로 연 1,000만 원 차이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대기업 중에서도 금융업이 가장 많은 연봉 수준을 나타냈고 유통무역업종이 그 다음 순위를 이었습니다. 최근 북한이 미사일 관련 시설 시험 발사 정황을 보인 데 대해 군 당국은 모든 상황에 대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외 언론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과거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을 때와 유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대해 한미 정보당국이 감시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해당 행보가 미사일이 아닌 위성 발사를 위한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일각에선 유엔 안보리는 인공위성을 포함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행동도 불허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10일 오전 에티오피아 항공 여객기가 추락해 승객과 승무원 157명 전원이 숨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해당 항공기는 보잉의 신형 기종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기종은 지난해 10월 29일 추락 사고를 일으킨 기종과 같은 것이어서 두 사고의 연관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기종은 보잉 737의 4세대 모델로 지난 2017년 5월 민간 항공사에 처음 인도됐습니다. 미국 CNN 방송은 연관성이 파악될 경우 해당 기종은 비행이 금지될 수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빅뱅 멤버 승리의 해외 투자자 성접대 의혹 대화 내용이 담긴 카카오톡 단체방에는 다른 연예인 여러 명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최근 승리의 카카오톡 단체방에 들어가 있던 연예인 여러 명 중 일부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어떤 대화 내용이 오갔는지 등을 확인했습니다. 한편 승리는 지난 10일 성매매 알선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지난달 조사했던 승리의 마약 투여 여부는 감정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민주화운동의 대부로 불리는 문동환 목사가 9일 향년 98세로 별세해 각계에서 조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동환 목사는 고 문익환 목사의 동생으로 유신 정권의 탄압으로 옥고를 치르는 등 민주화운동을 위해 헌신하고 행동하는 실천가로 평가받습니다. 발의는 12일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예배당에서 진행됩니다. 한국기독교 장로회 구성원들이 성폭력 혐의를 받는 한신대 신학과 박모 교수의 면직을 촉구했습니다. 박모 교수가 최근 기장 전북노회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 기장 구성원들은 박모 교수의 사직 청원을 그대로 처리하는 것은 성폭력 가해자를 옹호하는 것이라며 사직이 아닌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독교 환경운동연대가 사순절을 맞아 무분별한 개발로 훼손위기에 놓인 숲을 위해 기도하자는 내용의 기도문을 발표했습니다. 기도문엔 DMZ 비무장지대 개발 사업,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등을 위한 기도 제목이 수록됐습니다. 기완연은 오는 28일 숲 개발 현장을 방문해 생태 보존을 위한 기도회를 열 예정입니다. 미랄복지재단이 말라위 장애인들이 직접 만든 패브릭 경량백을 판매합니다. 재단은 장애와 빈곤으로 이중고통을 겪는 말라위 장애인들을 돕고자 미랄센터를 건립해 재봉 기술을 가르쳐왔습니다. 재단은 수익금 전액을 장애인 지원 사업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